캠프도 홍캠프도 죽어가고 있다. 와, 지금 이 캠프의 상황을 보니까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어저께 이제 경선 조사가 나왔죠. 그런데 이게 이제 선거법 이렇기 때문에 공표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표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것도 오늘 벌써 뭐 표 같은 건 참 많이 나왔을 텐데 여러분들께서 그 표를 보시고 이걸 공표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이 관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 여론조사에서 이 정도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홍준표가 우세했다. 그 다음에 당원 투표에서는 이 윤석열이 굉장히 우세해서 그걸 가지고서 전체 통합에서는 윤석열이 간발의 차이로 이겼다. 뭐 이렇게 이제 이거는 기사에도 나온 거니까 여러분께 제가 이렇게 알려드려도 됩니다. 어저께 얼마나 제가 공격을 받았는지. 그런데 자, 이거는 홍준표 캠프로서도 윤석열 캠프로서도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일단 홍준표 캠프는 당에서 홍준표의 25년 정치 생활이 있었습니다. 무소속했던 거는 홍준표가 쫓겨났던 거나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당원들에게 이런 식으로 홍준표가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홍준표 캠프에서 어저께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 상황 같은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 자, 거의 지금 홍준표 캠프에서 느끼는 건 뭐냐. 지난번에 이준석 대 나경원의 대결과 같다. 그래서 나경원이 당원들의 아주 열렬한 지지를 받았는데 여론조사를 통해 갖고 이준석이 그걸 뒤집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 여론조사로 뒤집은 거는 당원 투표에서 여론조사의 비율이 이 당대표 선거에서 여론조사의 비율이 굉장히 컸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이 2차에서는 70대 30, 그 다음에 마지막 결선에서는 50대 50이 됐고 이재명의 대항마로서 누구를 묻느냐. 역선택을 거의 걸러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는가. 물론 이제 홍준표 선수는 내가 1등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그리고 또 너무 차이가 적으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캠프에서는 뒤집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다가는 우리가 질 수밖에 없다. 그 이유 중에 하나로서 일종의 이준석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랍니다. 이준석을 뽑았죠. 그리고 당의 새로운 모습, 당의 개혁, 그 다음에 참신하고 정말 순수한 순정 청년 이준석으로 우리가 기대를 했던 거죠. 오로지 정권 교체만을 바라볼 이준석. 근데 이준석에 대해서 우려했던 모든 리스크가 다 지금 현실화된 겁니다. 저도 참 반성하고 있어요. 여러분께 사과를 했고 정말 제가 사람 믿기 좋아하고 사람에 대해서 좋은 점만 보고 이런 저의 그 불찰이다. 저 정말 반성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준석이 당선됐는데 이준석이 하는 걸 보면은 당권에만 욕심이 있고 자기의 정치적 인생에만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종인이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준석 너 정신 차려라. 그리고 너 정권 교체 못하면 네 정치 인생은 끝이다. 이거는 정말 김종인 씨가 오랜만에 제대로 된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당원들은 이준석을 내세워 봤더니 지금 당이 이 모양 이 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이 더 결집을 할 가능성. 그래서 홍준표 캠프에서는 이거 큰일 났다. 이러면서 완전히 뒤집어 엎어졌다는 겁니다. 자, 네, 우리 앤디 리님께서 네, 드림 등급 회원이 돼주셨어요. 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앤디 리님 한국에 오셨으면 참 좋겠어요. 빨리 팬더믹이 끝나가지고요. 네, 그리고 우리 목정숙님께서 제주의 아들 중 2030, 네, 충돌, 아집을 싫어합니다. 네, 2030 충돌이시구나. 제주의 아들들 2030 충돌, 아집을 싫어합니다. 이러면서, 네, 아주, 현장 보고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또, 기냥기냥님께서 커피 한잔 하세요. 전희연님, 곧 보름이 살이 될 줄 아는
홍준표. 네, 정말 답답하나요? 와, 보름이 살이 될 줄 아는 홍준표. 기냥기냥님, 오늘 완전히 오늘의 촌철살인입니다. 자, 그래서 진짜 홍준표 선수, 예전에 홍준표를 좀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돌아와라. 네? 컴백 레드 홍입니다. 네, 자, 그리고 그러면 윤석열 캠프 얘기를 할까요? 자, 제가 윤석열 캠프 참 걱정이에요. 지금 이제 윤석열 캠프의 이야기를 보면은 윤석열 캠프에서는 이 3인방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권성동, 그 다음에 장제원, 그 다음에 신지호, 이 3인방이 윤석열 캠프에서 제일 빡세게 이 파워를 이제 휘두른다고 합니다. 이제 권성동은 윤석열하고 이제 서울대 법대 이제 아주 막역하고, 그 다음에 장제원은 말하자면은 충성파로서 거의 장돌세로서 막 충성을. 그래서 이 캠프 안에서는 뭐야, 장세원이 장세동이야? 이런 말까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목이 터져라 하고 충성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검찰 조직이라는 게 그 하향 조직이죠. 응? 그래서 아주 그냥 한마디, 총장이 한 말 있으면 그냥 쫙 내려가는, 어떤 점에서는 굉장히 비민주적인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검찰의 향수가 아무래도 윤석열한테 있겠죠. 우리 모든 걸 냉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맞춰주는 게 이 장제원 의원이었어요. 그래서 장제원 의원이 저는 그런 말 할 때 좀 놀랐어요. 장제원 의원은 사람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아주 순수하고 나름대로 결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장제원 의원이 윤석열 총장한테 보고를 하러 집으로 가는데, 라면을 끓이는데 총장님께서 뭐 후보님께서 계란을 2개 넣을까 뭐 이런 것까지 물어봐 주시고, 뭐 직접 내려가서 샌드위치도 사주시고. 아니, 장제원이 삼선 의원이에요. 근데 검찰총장 내 차관급이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은요, 장관하고 차관급의 중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이어레키, 위계질서를 얘기하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만 국민의 대표예요. 국회의원은 그런 점에서 엄청나게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임명직과 다른 선출직으로서 국민에게 받은 엄청난 권한과 권리를 갖고 있어요. 근데 막 거기서 물세라든지 장세동이 들어가니까 너무 이제 저도 이거 아닌데. 근데 정말 충성 맨날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에서 이 세 사람이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좋은 의견을 얘기한다든지 또 무슨 좋은 정책을 얘기해도 이 사람들이 다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캠프에 있는 실무진들한테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지금 위기다, 이런 얘기가 있죠. 자, 어저께 상황을 보면은 이 윤석열 캠프도 지금 뒤집어졌다, 이렇게 봐야죠. 그리고 윤석열 캠프에서는 홍 캠프보다도 더 이 큰 위기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면 우리 진다. 굉장한 위기의식이죠. 왜냐? 여론조사에서 지금 홍이 2030을 갖고 이게 보름이 피가 되는, 살이 되는 2030이 아닐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정치라는 거는 밴드웨건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막 북치고 장구치고 그러면 막 저기저기 보면서 홍이 이렇게 올라가, 그럼 홍을 무시할 수가 없지? 그래, 홍도 옛날에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거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홍 캠프는 지금 뒤집어졌지만은 윤 캠프에서는 이러면 우리 질 수 있다, 이런 패배의식이라든가 낭패감이 쫙 깔려가지고 거의 무덤처럼 되고 있다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저께 이제 지지율을 보면은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이 졌죠. 그리고 당원에서 뒤집어 엎은 겁니다. 근데 당원만 믿고 간다. 그리고 당원의 이 퍼센티지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굉장히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정치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홍준표가 얘기했던 50일 동안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 제가 보기에는 유승민이 얘기한 게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홍준표가 윤석열을 잡고 내가 홍준표를 잡는다. 이 3단계로 해갖고 자기가 대통령 후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유승민이. 그리고 유승민은요,
머릿속에 그걸 찰떡같이 믿고 있어요. 자, 이런 믿음을, 찰떡같은 믿음, 그 다음에 공공연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뭔가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50일 동안 우리의 이성을 갖고 차분하게 상황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터져 나오는 온갖 스캔들, 음모론, 공작에 대해서 또 우리 자신이 걸릴 거 걸르고 우리 자신이 판단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저들이 가장 원치 않는 후보를 우리는 내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여러분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 캠프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일단 윤석열 캠프에서는 소통이 굉장히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리고 윤석열이라는 이 정치 신인이 자기의 스타일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자꾸 옆에서 이제 겁을 주는 거예요. 왜 겁을 줄까요? 그렇게 해야지 내가 권력을 휘두를 수 있으니까. 모든 이 권력의 그늘에는 환관과 간신이 있었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이른바 십상시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김태우 이 감찰관이 엄청난 일을 당했었던 거죠. 지금 아마 김태우 씨는 윤석열을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이분이 지금 캠프 안에서 일종의 윤석열의 바리케이트를 치는 권력의 캐슬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캠프는 어떤 점에서 죽어가고 있느냐. 성쌓기. 다리를 놓고 많은 사람하고 막 만나야 되는데 지금 막 후보에게 십상시처럼 또는 후보에게 내가 후보를 다 좌지우지하는 사람이야. 내가 그늘의 권력이야.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교수들이 좋은 정책을 내도 그게 중간에서 커트를 당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윤석열이 그 인기와 기대가 하늘을 찌를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쫙 내려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윤석열 캠프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캠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그걸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최재형 캠프는요, 굉장히 그 윤석열 캠프, 또 윤석열 그 후보가, 케이스로 삼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최재형 캠프, 최재형이 어저께 아주 전격적으로 그저께 밤에 캠프를 해체한다 이랬죠. 너무 거기도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김영우 의원이 참 섭섭함을 토로를 했습니다. 근데 이미 손 놓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이 막 끌어와갖고 들어와 책임짓게 해놓고는 책임 하나도 안 진 거예요. 그러니까 최재형가 돈은 돈대로 많이 쓰고 힘들었죠. 근데 윤석열 캠프는 온갖 사람이 다 들어와서 또 그 캠프에서 내칠 수도 없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네들의 성이 쌓여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홍캠프하고 윤캠프하고 어느 쪽이 더 문제가 심각하냐? 윤캠프가 더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캠프도 이 최재형 캠프와 마찬가지로 캠프 해체에 버금가는 대혁신을 정말 캠프 내에 혁명을 일으키지 않으면은 굉장히 힘들다. 오늘 제가 이렇게 윤캠프, 홍캠프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쓴소리를 양쪽에다가 다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정권 교체, 그거 하나 바라기 때문입니다.